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입니다. 지안스님입니다. 음력은 1월 20 이튿날이고요. 신축일 소날 일요일 되겠습니다. 1년 중 43일이고 오늘은 탄생화가 쥐꼬리망초라는 꽃입니다. 탄생성은 예로스피 내리되고 2월달 탄생성은 자수정입니다. 탄생목은 삼나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역사 한번 보겠습니다. 1975년도입니다. 제4차 국민투표가 있었던 날입니다. 대한민국 제4차 국민투표는 1975년 2월 12일 오늘 실시됐습니다. 1972년도 유신헌법의 통과로 대통령의 절대 권력하에 유신 독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거센 반유신 운동은 헌법 개정 청원 운동 본부를 만들기에 이르렀고 박정희 정권은 이를 막기 위해서 긴급 조치 등을 선포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때 1975년 1월 25일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 담화를 통해 유신 헌법에 대한 찬반을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특히 이번 국민투표는 비단 현행 헌법에 대한 찬반 투표뿐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로 간주하겠다고 말했고요. 만일 국민이 헌법의 철폐를 원한다면은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하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투표의 성격상 결과가 찬성으로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야당인 신민당과 통일당은 투표 반대 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그때 유신헌법이 싫으니까 국민투표에 반대가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전체달 국민투표를 하면 관건 선거가 많은 때를 이룰 때입니다. 그러니까 관건 선거에 동원이 되면 국민투표는 찬성으로 이끌어질 것이 뻔하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유권자가 그때 당시 1678만 8839명이었는데 79.8%가 투표에 참여해서 찬성 980만 201표를 얻어서 유신 체제는 유지되고 대통령도 그대로 유지가 됐던 때입니다. 2014년도입니다. 장보고 과학기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장보고는 여러분들이 아시리太상왕이라고 하는 거지요. 장보고 과학기제는 남극에 우리 지구상 최남단 위치한 남극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과학기지입니다. 2014년 2월 12일에 완공해서 세종과학기지에 이어 대한민국의 남극의 두 번째로 건설한 과학기지입니다. 최남쪽이죠. 최남극의 북극이 아닌 최남극에 우리 세종과학기지가 있고요. 그 반대 방향에 지금 장보고 과학기지를 또 설치했다는 얘기입니다. 최초로 남극 대륙에 세워진 기지였다. 통일 시달라 시대의 장수인 해상왕 장보고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고요. 남극 북비토리아 아일랜드의 테라노마만 연안에 있으며 2005년부터 개혁이 시작돼서 후보지 답사와 정밀조사 끝에 2010년 건설지가 확정됐고 실제 공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했습니다. 장보고 기지가 건설됨으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남극에 2개 이상의 상주 기지를 건설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2015년 오늘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애들이 다 좋아하고 한 번씩 가볼만 했던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자 우리를 관리하던 사육사가 사자에 물려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2015년 2월 12일 오후 2시 49분께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맹수마을에서 사육사 김모 씨가 사자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건국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측에 따르면 김 씨가 사자에 물린 당시 목격자는 없고요. 물린 후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사육사가 발견해 곧바로 119에 신고를 했고, 동물원 측은 사자가 있던 우리를 폐쇄하고 사자를 격리 조치했다고 합니다.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은 앞서 2월 8일부터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을 막기 위해 임시 휴정에 들어간 상태로서 동물원 전체를 폐쇄했기 때문에 이날 시민 관람객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같으면 CCTV가 설치가 돼서 그 현황을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아서 어떤 이유로 그런 사고가 났는지를 지금까지도 정확히 알진 못합니다만, 사육사가 사자에게 물려서 죽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 되겠습니다. 생일 맞는 분 보겠습니다. 1908년 김유정 소설가입니다. 대한민국 일제 감정기 소설가로서 강원도 춘천군 남내일 현 춘천시 신동면 중리 신례 마을의 태생입니다. 소설 소낙비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1935년에 등단했고 1937년에 요절할 때까지 주로 농촌을 소재로 한 소설들이 크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희 이 방송하는 스님도 제가 처음 읽은 소설이 바로 이게 소낙비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유정은 여자 이름이 주로 쓰이지만 소설가 김유정은 남자입니다. 김유정이 1937년 3월 29일에 병으로 요절을 했고요. 유명한 작품으로는 금따는 콩밭, 봄봄, 동백꽃, 만무방, 소낙비 등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작품에 해학적 요소가 많고 영서방과 아름다운 순, 한국어 단어를 잘 사용합니다. 무엇보다 글이 상당히 재미있고요. 봄봄의 장인과 나의 고자 되기뿐 아니라 만무방, 금따는 콩밭, 동백꽃 등도 실감나는 서술을 읽는 맛이 좋습니다. 동백꽃에서 점순이가 말한 너가 아버지 고자라지 등 작품의 주 배경이 되는 춘천시 신동면 중리 신례 마을에 김유정 문학촌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념관 외에도 소소한 재미거리들이 많고 잘 짜여진 행사도 자주 하고 있으니 그 근방에 갈 일이 있으시면 한번 둘러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의 한 축을 좌지우지하는 한 기업을 만들어 놓고 가셨던 분입니다. 1987년 이병철 삼성그룹의 창업주입니다. 이병철 씨는 1910년 2월 12일 나셨다가 1987년 11월 16일 날 삼성그룹, 제2그룹, 한솔그룹, 중앙일보를 창업한 대한민국의 기업가이고 대한민국의 경제의 기반을 놓고 가신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병철 씨는 1910년 2월 12일에 경상남도 의령에서 이찬호와 어머니 권재림 사이에서 이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나셨던 분입니다.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한성을 오가며 벼슬을 하는 양반들에게 물건을 팔며 장사를 했고 독립협회와 기독교 청년회의도 참여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병철 씨는 평민인 후손으로 신분제도 철폐를 주도하기도 했고요. 평민 신분이었으나 어려서 할아버지 이홍석 군장이 세운 서당의 문산정에서 천자문, 사서삼경, 논어 등을 배웠고요.
1919년 3월 한학수학을 인정받아 진주군 지수면에 있는 지수공립보통학교 3학년에 병입을 했습니다. 경성중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학습 진도가 올라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됐고 1926년은 박팽년의 후손인 박기동의 사녀 박두울과 고향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일본 유학을 결심하고 지금 현재 효성그룹의 창업주인 조흥재를 찾아가서 일본 유학 경비 500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조흥재가 흔쾌히 수락하고 조흥재와 같이 도움으로 그와 함께 일본에 유학을 하게 됩니다. 1938년에는 삼성 상해를 세웠고 이후 무역업에도 종사했습니다. 1951년은 삼성물산을, 1953년은 제1재단과 제1모직을 설립했고 수출을 통해 제조업을 확장하면서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삼성석유화학 등 삼성그룹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1964년 5월에는 TBC를, 다음해 9월엔 중앙일보를 창간하여 방송과 언론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사돈인 홍진기 일가에게 넘겨줬고요. 그 뒤 기업 활동에 전념하면서 1969년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를 설립을 합니다. 전자제품의 수출에 성공을 거두면서 사람을 관찰하는 데는 세 가지 분류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어려운 일은 안 하고 쉬운 일만 하며 제 권위만 찾아 남만 부리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셋째는 알아듣긴 해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세 사람 보루에서 택함을 해야 되고요. 자고로 성공에는 세 가지 요체가 꼭 갖추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첫째가 운, 둘째가 둔, 셋째가 근,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능력 하나만으로 성공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운을 잘 타야 하는 법이고, 또 때를 잘 만나야 하고 사람을 또 잘 만나야 한다. 세상에는 우연이 절대 없다.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라. 그 소중히 하는 방법은 기도하고 행동하라. 기도와 행동은 앞바퀴와 뒷바퀴라고 이야기했던 분입니다. 1987년 11월 19일 79세의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명호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감금실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제55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법조인입니다. 1957년 2월 12일 제주도에서 태어났고요. 경기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84년은 결혼했고 2000년대는 이혼을 했습니다. 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83년서부터 1995년까지 판사로 재직을 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첫 여성 형사 단독 판사였고요. 1996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하였고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2003년도 2월에 노무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됐고요. 그 후에 첫 여성 법무법인 대표, 첫 여성 민변 변호사, 첫 여성 법무부 장관이라는 첫째 상징성이 많이 붙은 변호사입니다. 구수한 연기로 저희들 곁에서 항상 좋은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입니다. 김응수입니다. 1961년 2월 12일 충청남도 서천군 금산면 금봉리에 태어났습니다. 1981년 대학교 1학년 때 극단 목화에 입단하여 연극배우로 연기를 시작했고요.
1996년 처음 서울의 영화에 출연했고 코믹 연기나 전극을 모두 소화하는 연기 기력을 갖췄고 사극, 시대극 특화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연기자의 꿈을 키웠고 그리고 부자의 연을 끊자는 아버지의 거센 반대에도 재수까지 해가면서 1981년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에 입학했습니다. 연극과 시절부터 극당 목화에서 활용했고 목화 활동 중 도일해서 일본으로 건너가 이마무라 소헤이 감독의 일본 영화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같은 광산 김시인 도울 김용욱 교수님과 친척이라고 합니다. 학렬로 따지면 도울 교사가 아저씨 뻘이 된다고 하고요. 실제로 응수 씨는 흥이 나서 말할 때 고음으로 약간 끌면서 말하는 것이 매우 도울 교수와 흡사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결혼 기념일이 2월 29일이라고 합니다. 이는 굳이 그 날을 노린 것은 아닌데 어른들이 길일이라고 택해서 이 날로 결혼을 한 것이 참 좋은 결과가 냈다고 합니다. 뭐냐고 하면은 2월달은 윤달이 들어가지고 29일이 오자면 3년이 지난 4년에 한 번씩 오게 됩니다. 매년 28일이니까. 그러니까 29일이 없으니까 결혼 기념일을 못하고 4년에 한 번씩만 챙기게 되니까 좋다,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했었던 분이고, 원래 그 늙음이 굉장히 노안으로 보이는데 그때 고등학교 때부터가 40이 넘을 때가 바로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꾸준히 영화, 드라마, 그리고 모든 방송 채널에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배우입니다. 차화연입니다. 차화연 본명은 차학경이라고 합니다. 1960년 1월 25일 서울 출신 배우죠.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78년도 미스 롯데 2위에 입상하면서 TBC 공채 탤런트 20기로 데뷔를 합니다. 달동네 TV문학관 3포로 가는 길 등에 출연하며 경력을 쌓다가 81년 KBS 지금은 사랑할 때로 처음 주인공을 맡았다고 합니다. 1987년 MBC 사랑과 야망의 히로인 김미자 역을 연기하여 큰 사랑을 받으며 드라마 종영 후인 1988년 결혼과 함께 연예계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이후 2남 1녀의 자녀를 둔 평범한 주부로 생활했고요. 2006년 자신의 사생활을 보도한 여성 동화의 판매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낼 정도로 복귀에 소극적이었습니다. 2008년도 곽영범 PD와의 인연으로 SBS 애자언니 민자로 복귀를 하게 되고 복귀 1년 만에 남편과 합의 이혼하며 이후 우아한 이미지의 어머니상으로 활발한 연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복귀 후 예전과는 달라진 연기 스타일 탓에 연기 공부도 새롭게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보고요. 복귀 후에는 나름대로 다작 중인데 적어도 1년에 한 편 이상의 드라마에는 출연하고 있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2018년 KBS 주말 드라마 하나뿐인 내 편에 출연하여 철부지 시어머니 오영영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치면서 연기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제2전성기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후 2020년 SBS 주말 드라마 한번 다녀왔습니다에 출연했고 21년 KBS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로 김사경 작가와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었던 분입니다. 대한민국 하는 소리를 많이 운동장에서 들었던 분입니다. 바로 축구선수였던 홍명보입니다. 1969년 2월 12일 서울 출신 전 축구선수고 현 감독입니다. 현역 시절의 포지션은 수비수였죠. 대한민국 선수들 중에 유일하게 FIFA
100명에 선정됐고 2002년에 피파 월드컵에서는 브론즈볼을 수상했습니다. 서울 광장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축구를 시작한 홍명보는 이후 동북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상무에 입대해 군복무를 마친 후 1992년 제주 유나이티드의 지명을 받았으나 지명권 트레이드로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하게 됩니다. 1990년 2월 4일 노르웨이와 친선 경기에서 국가대표로 데뷔를 했고요. 1990년 피파 월드컵부터 2002년 피파 월드컵까지 4번의 월드컵에 참가하면서 2골을 넣었습니다. 월드컵 4회 참가자는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입니다. 2003년에 미국 메이저리그 시커팀 로스앤젤레스 갤럭시로 이적을 했는데 2004년 10월 8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선수로서 공식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2009년 피파 유나이트 20 월드컵에서 18년 만에 8강에 진출하여 좋은 경기를 펼쳤고요. 올림픽 대표팀 감독으로 취임하면서 2012년 영국에서 개최한 하계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기여하게 됩니다. 2014년 피파 월드컵을 앞두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으나 1무 2패에 그치면서 조 최하위인 16강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2022년 시즌은 울산을 17년 만에 K리그 우승을 이끌어냈으며 국내 역대 4번째 선수와 감독으로 모두 리그 우승을 경험한 인물이 됐습니다. 2022년 K리그 감독상도 수상했고 아직도 후배들을 열심히 지도하는 감독 홍명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곁에 왔다가 가신 분, 길 만든 분 한번 보겠습니다. 정광모 씨입니다. 2013년도 갔습니다. 소비자 운동의 데모였죠. 1929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이화여자중고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1951년부터 평화신문과 서울신문, 한국일보 등에서 언론인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자로선 처음으로 청와대 당시 경무대에 출입하기도 했고요. 1968년 여기자클럽 회장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소비자 운동을 처음 접했습니다. 소비자 권익 개념이 없던 한국에도 소비자 운동이 필요하다는 느낌, 그는 2년 후인 1970년 한국 최초의 소비자 운동 민간단체인 한국 소비자연맹을 창립합니다. 1979년 소비자연맹 회장이 된 이듬해 전 한국일보를 퇴직하고 최근까지 회장으로 재직하며 소비자 운동을 폈습니다. 정광모 씨 여사는 트레이드 마크는 빨간 옷차림이고 은발이었습니다. 불량기업과 악덕 상인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빨간 옷을 즐겨 입었다고 합니다. 기업가들 사이에서는 흰머리와 여인을 조심하란 말이 돌았을 정도로 은발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1979년부터 34년간 소비자연맹 회장을 지냈고 한국 소비자단체 협회 회장도 4차례나 역임을 했습니다. 평생 미혼으로 살았던 고인은 나는 챙길 가족이 없으니 부담이 없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소비자 운동에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1996년 소비자 보호의 날 12월 3일을 지정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1996년 국민헌장 모란장을 받았고 2013년 2월 12일 향년 84회로 자택에서 별세했습니다. 본 여사와 지금 방송하는 지안 스님과 한번 방송에서 만나서 굉장히
그 전에 MBC 일요일 때 방담하는 낮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센터하고 패널들을 모집해서 하는데, 그때 한국 사람들의 가부장 제도를 놓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 방송에 출연하게 됐는데요. 방송 전, 녹화 전에 앉아서 리허설을 할 때에 저희하고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존경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 남성들은 가부장 제도보다가 굉장히 여성들을 멸시한다. 여성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그러니까 유교적인 관념이 있어서 자기들이 우선이고 여자들은 무시한다. 그 무시하는 방향. 그래서 저희가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대체적으로 여자들을 무시하냐 하는 얘기를 하니까 차를 타도 남자들이 먼저 타고 의자에 앉아도 남자들이 먼저 앉고 이런데 미국 같은 데서 보는 자동차에서 문을 열어서 여성을 태우고 또 식당에 자리에 앉을 때도 여자들은 먼저 의자를 빼서 앉히고 자기가 앉고 그래서 굉장히 여성을 위대하는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박씨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돼도 계속 그 여자는 죽어서 죽을 때까지도 김씨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성이 없어집니다. 남편성을 쓰게 돼요. 김씨가 박씨한테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가 남편성을 써 결혼을 신고하는 날부터 박씨가 되죠. 김씨가 없고. 그래서 제가 얘기가 차를 타는데 여자를 먼저 태우고 의자를 앉는데 여자를 먼저 앉는 것이 여자를 우대를 해주는 거냐.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 결혼한 즉시에 여자성은 없어지고 남자성을 싹 닫는데 그게 지금 여사님이 이야기하는 거고 상관이 되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심각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외협사가 저희도 그렇습니다. 리허설 하던 중이었는데 저희 방송 같이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도 못하겠대요. 그래서 저희도 그 방송 그때 주기적으로 한 달에 2번씩을 출연했는데 저희도 그때 부로 안 왔고 그 후에 그 정 여사님을 만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전엔 좀 자주 있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니 그때 뭐 그 말씀 안 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했던 생각이 지금 방송하면서 보니까 생각납니다. 어쨌든 극락왕생하시고 저 세상에서 좋은 일 하시고 이 생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들 아름다운 추억 쌓고 건강한 자기 관리도 하시고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 편안하십시오.